자, 우리 정비법 봅시다. 자, 정비법 하면은 맨 처음에 생각나야 되는 것이 뭡니까? 아직도 뭐가 끝나지 않았다. 관리계획이 안 끝났지요. 3번이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4번이 뭐예요? 개발사업 정비사업이죠.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걸 우리는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시군 계획사업 3개 중에 마지막 3번째를 보시는 거야. 이 3번은 국토계획법에서 했죠. 시행자가 실시기 인가받아하는 거 했잖아. 자, 우리는 지금 방금 이 개발사업이 끝났죠. 요게 도시개발법이에요. 정비사업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 3번째를 보시는 거야. 자, 그럼 물어봅니다. 정비사업은 무슨 절차로 결정해? 관리계획 결정하죠. 정비사업은 규모가 커 작아? 크죠. 계획사업은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죠. 계획으로 안 할 때는 개발행 허가 받죠. 개발행 허가는 일정 규모 미만이지. 예, 개발행 허가는 일정 규모 미만이고 계획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정비법은 규모가 큰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1단계 사업을 결정해야 사업을 하거든. 사업 결정은 관리계획 절차로 하거든. 관리계획 절차가 뭔데? 의협심이지. 의협심. 그런데 우리 정비사업도 관리계획이긴 하지만은 정비법에서 따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사업 결정하는 절차가 똑같지는 않죠. 관리계획과 똑같지는 않아. 그게 뭐가 다른지를 우리 1년 동안 공부하실 거야. 개발법하고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법은 개발계획이라고 안 하고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어떻게 정비할 건가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뭐를 지정해? 정비구역 지정하죠. 정비구역에서 그래 이게 정비사업 결정하는 거예요. 이 절차가 뭐라고? 관리계획이야. 이 절차가 관리계획이야. 국계법의 의협심하고 비교할 거야. 아시겠죠? 이 계획이 국도계획법으로 치면은 무슨 계획이다? 이 관리계획이야. 개발법은 개발계획이 관리계획이었잖아. 그러면 얘가 관리계획이니까 이 계획은 무슨 계획이 부합이 돼야 돼? 기본계획이 부합돼야지.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거든. 어쨌든 우리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정비구역에서 한다. 정비구역은 규모가 큰 거다 작은 거다? 크다. 뭐 그 정도 일단 이해하고 우리 정비법은요 용어가 복잡해. 용어가 용어에서 한두 문제가 나와. 용어를 일단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세요. 319페이지를 보세요. 319페이지. 작년에 우리 정비법 문제는 조금 더럽게 나왔어요. 출제한 인간이 좀 더러운 인간이 출제한 것 같아. 작정을 한 거야. 작정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작정을 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든 절반 정도만 맞춘다. 어떻게든 절반 정도 맞춘다. 뭐 그게 이제 목표로 가면 되고. 우리 개발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한 적이 거의 없어요. 개발법은. 그런데 정비법은 가끔 이렇게 물어봐.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정부 정책이 있고 정비사업의 어떤 그런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볼 거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그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 이상하게 끄집어 물어본다니까. 그런 거 끄집어 물어보면은 알 거 아니에요. 자, 용어 해설이 거기 나와 있는데 뭐 관리처분 계획이 먼저 나와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네. 넘기세요. 그거 필요 없네. 322페이지 갑시다. 322페이지 가면은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는 무슨 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 법에서만 쓰는 거야. 다른 법에서 또 쓰면 안 돼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했다고 돼 있죠. 가져갈 거 없네. 정비사업은 뭐 하려고 지정했어? 정비사업 하려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어디서 해요? 정비구역에서 하지. 읽어봅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 있죠. 용어는 꼭 알아야 되겠네. 자, 정비사업이 뭐냐?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을 뭐 한다?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뭐 강의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한다고?
정비구역에서. 그 정비구역을 가로로 묶어볼까?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정비구역 안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밑줄 긋고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두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을 뭐라고 돼? 죄송합니다. 두 번째, 주택 등 건축물을 뭐한다? 개량하거나 건설한다.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한다. 그 2번이에요. 그걸 2번이라고 붙여주세요. 그러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두 가지를 하네. 첫 번째 뭐를 해?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국토개혁법은 기반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정비법에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국개법의 기반시설과 정비법의 정비기반시설은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걸 정비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도로 상하수는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건물을 밀어버리고 길을 넓히고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거야. 두 번째, 주택 등 건축물이죠. 주택 등 건축물을 만다. 개량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건설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는 재개발이 뭐예요? 건물 밀어버리고 길 다시 넓히고 집 다시 짓고 하는 게 재개발이잖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합니까? 하거나 합니까? 그 말은 정비기반시설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집만 다시 짓는 경우도 있어. 집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량만 하는 경우도 있어. 한 개만 해도 된다니까. 요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두 개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시겠죠?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우리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비사업의 종류가 밑에 몇 개가 나와 있어? 3개가 나와 있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비사업의 종류가 몇 개예요? 3개지, 3개. 3개. 그거 구분하는 거 꼭 해야 돼. 이번 시험에 물어봅니다. 꼭 해야 돼. 자,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읽어볼까? 주거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무슨 사업? 재개발사업. 세 번째 무슨 사업?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요 3가지가 있어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가지를 묶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달동네 있죠. 달동네 개선사업을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부르고요. 두 번째는 집주인이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잠깐 말씀드릴 이런 얘기예요. 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앞으로 기억하실 건 요 2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누가 해? 조합이 하죠. 재개발, 재건축 상시 조합이 하는 거야. 이거는 절대 조합이 못 나와.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거야. 시장 군수 등이 하는데 지금 시장 군수 등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대구 같으면 구청장, 달성 군수, 기초자치단체장 있죠. 얘를 시장 군수 등이라고 나중에 부를 거거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누가 해주는 거야? 구청장 해주는 거야. 구청에서 해주는 구청에서. 조합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구청에서 뭘 해주느냐? 아까 1번 정비기반시설 있죠? 공용경시설 이런 것들을 정비기반시설 구청에서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소방도로가 없어. 도로 뚫어줘.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 확보해줘. 이거는 구에서 해주고 집은 누가 알아서 하라고? 집은 소유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 말이요. 응? 아시겠죠? 이게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이고 얘는 달동네. 그야말로 달동네는 조합 만들어서 니들이 사업해라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고. 달동네 아시죠? 왜 달동네요? 왜 달동네 달이 잘 보이니까 그 동네 가면 달이 잘 보이잖아. 평지에 살 데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외곽으로 안 나가겠죠. 평지에 중민지 살 데가 없으니까 외곽으로 빠지고 해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시땅에다가 사람들이 판자촌을 이루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마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언제 형성이 됐겠어? 아주 오래전에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long times ago 이렇게.
제가 쓰는 영어 중에 제일 어려운 영어. 아주 오래전에. 자, 일사후퇴 이후에 구세어라 금수나 하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판자촌을 이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을 형성했잖아요. 제 어릴 적에는 중심지에도 평지에 법원 있던 자리 예전에 미군 부대 있고 한데 그 자리 있어요. 그 교대 앞에 가는 쪽에 있어. 지금 법원이 있는 자리야. 거기 판자촌. 제가 학교 다니면 내 그쪽으로 다녔거든. 판자촌. 근데 이 달동네는 대부분 보면 어때요? 경사가 심해요. 달동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뭐 계단이 많죠. 골목이 꼬불꼬불하고 계단이 많고. 여기는 기반시설이 있어 없어?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없어? 없어. 여기는 기반시설이 뭐가 있어? 집밖에 없다니까.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형성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는 이 동네는 노후불량 건축물만 있다니까. 건축물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동네 첫 번째 특징을 잡아볼까? 가로 묶어보세요.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게 달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1번 정비기반시설 상태는 어떻다? 극히 열악, 극히 동그라미, 극히 열악 미줄. 2번 노후불량 건축물 어떻다? 과도하게 밀집이죠? 과도 밀집, 과도 동그라미. 그래서 그 동네에서 뭐한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돼 있죠. 거기까지 끊으세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거기까지가 달동네입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가 달동네. 그래서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 요게 달동네.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돼 있죠.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아파트가 안 나오고 단독 다세대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서민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자, 또 가로 묶어 보세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돼 있죠.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거기다가 적으세요. 그걸 누가 해준다고?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야. 그걸 시장군수 등이 해주고 그 다음 또 가로 묶으세요.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 가로 묶으세요. 그걸 누가 한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적어주세요.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건축물 소유자는 시행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도시개발사업은 건물 소유자는 시행자에 안 들어가지. 토지 소유자 아니면 그들이 조합 만들잖아. 근데 정비사업은 건축물까지 다 포함하거든.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고 불러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불러?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 누군지는 좀 이따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을 조합에 한다, 시장군수 등이 한다. 여기는 조합에 넣으면 안 돼.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재개발로 가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은 일단 한번 다시 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재개발은 한번 개발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니까 재개발이지. 그지요? 그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개발을 한 거야, 이 동네를. 개발을 했는데 자, 70년대 개발된 우리 이제 부산에 제가 살던 동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25동 일반이었어요. 택지를 이렇게 조성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촌에서 농림지역에서 이제 도시적으로 이사를 갔지요. 갔는데 집이 한 채도 없어. 여기 집을 짓고 있어. 요 뒤쪽으로 학교 쪽으로 가면 미나리깡이야. 미나리깡. 응. 부산이 그랬다니까. 그때 좀 땅을 사서 미나리를 심어놨으면, 응? 제가 지금 태국에 와서 지금 이러고 있겠냐고 지금. 그때는 시골 농값이 더 비쌌다니까. 참, 그죠? 한 채 앞을 못 보는 거야, 한 채 앞을. 얘기할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이때는 70년대에 우리 집에 자가용이 있었다 그러면요. 자가용만 있다고 김 기사가 항상 같이 있다고.
하필 왜 김기사야? 드라마 보면 다 김기사야. 기사는 김기사고. 식당 그 도미, 지금은 도미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뭐라 식모라고 그러지. 식모는 항상 어디야? 충청도. 아이고, 식모들은 다 충청도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말만 하면 그 시우 이런다니까. 깡패는 다 어디에서 나와, 깡패는? 경상도, 전라도에 나. 경상도, 전라도 사람은 항상 깡패고, 충청도 사람은 식모고, 서울 사람은 사장 사모고, 말투에서 딱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가끔 이제 이 김기사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 있어. 이런 시점에서 20년, 30년 뒤에 이 동네가 집집마다 차가 한두 대씩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이 말이지. 이 도로는 다 소방도로예요, 그냥 소방도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이때는 그냥 집이 필요한 시절이었지. 이때 무슨 뭐 어떤 쾌적하고 뭐 도로가 넓어야 되고 주차장이 있는 생각 시절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지금 여기 가면 전부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리죠. 전부 주차장이. 그래서 건물도 오래됐죠. 그게 다시 하는 이게 재개발이야. 그럼 재개발은 그때도 그 당시의 생각이지만은 기반시설이 갖춘 거죠. 도로도 만들고 기반시설 갖춘 거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치면 열악해요. 두 번째, 이제 건물도 오래됐으니까 건물 다시 해야죠. 그러면 주간경 개선 사업의 1번 달동네나 달동네하고 이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하고 집을 두 개를 다 하는 사업이에요. 요거는 시행자가 집은 안 하잖아.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그것만 해주는 거야. 요거는 두 개 다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개발은 주택을 재개발하는 주택 재개발이 있고요. 상가나 공장을 재개발하는 재개발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택 재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정비 기반 시설 상태가 어때요? 1번,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 열악. 여기는 없는 게 아니죠. 그냥 열악이에요. 열악 동그라미. 두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때요? 밀집. 그냥 밀집이죠. 달동네하고 구분 가죠? 극히 과도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주거환경을 뭐 한다? 개선하거나. 거기까지 끊으세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그게 주택을 재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비사업 3개 중에 유일하게 상가 공장 재개발은 이 재개발 사업에만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하지요. 목적을 뭐라고 적어놨어? 뭐 도시 기능 회복이겠지. 두 번째 무슨 목적도 있어요? 상권 활성화 목적도 있죠. 그래서 밑줄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 자, 왜 거기 밑줄 걷느냐? 우리 정비 사업은 전부 목적이 주거 환경 개선이야. 근데 재개발에는 주거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고 뭐도 있어? 도시 환경 개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상가 공장을 재개발하는 건 재개발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20년, 30, 우리가 20대 때,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50 이상이 되신 분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갓 20 넘은 사람이 우리가 20대 때 이러면 안 되겠지. 한 20, 30년 전에 우리가 10대, 20대 때 돌아다니던 대구의 중심지. 근데 신도시가 생기고 새로운 중심상업지역이 생기면은 젊은 층들이 걸로 안 가고 신도시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젊은 친구들을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서 도시 기능을 다시 뭐 한다고 회복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도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지요? 자, 재건축은 다시 건축하는 거죠. 다시 건축한다는 건 이런 건물만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상태가 어때? 1번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합니다. 양호 동그라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많이 물어봤겠어요. 양호하니까. 양호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두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고 돼 있죠. 어쨌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집만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에요. 얘는 기반시설 새로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 정비사업의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상식이 단독주택 재건축 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하는데 걔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이 따로 돼 있어. 조그만한 소규모 재건축하는 법이 따로 있어. 우리가 하는 이 재건축은 규모가 큰 거라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소규모 재건축은 법이 따로 돼 있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우리가 공부하시는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에 공부하면 부득이하면은 그 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부분도 일부는 포함시켜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예외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할 때 우리 아파트 단지 말고 그 옆에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런 예외는 있지만 주택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재건축은 이제 두 개 중에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네. 얘는 집만 지면 되는 거네. 그런 얘기죠. 자, 재건축은 공익성이 있어요, 없어요? 공익사업이야, 아니야? 공익사업이다,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범위를 축소시켜봐. 내 집을 새로 짓는 거야.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고, 그죠? 아예 새마을 운동을 하면은 그거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 공익사업이지만 우리 아파트만 짓는데 그게 무슨 공익사업이야? 아파트만 짓는데. 우리 아파트만 짓는데 그것도 5층짜리를 막 20층으로 올리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지고 오히려. 응? 그런데 왜 재건축 여기 와 있어요? 정비사업에. 2003년도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끌려왔어요? 끌려왔어. 어떻게 끌려왔어? 질질 끌려와. 그러면 얘는 이 사업에 끌고 온 이유는 너도 공익사업으로서 대우를 받아라가 아니고요. 재건축의 투기, 강남 재건축 투기를 잡으려고, 투기 잡을 목적으로 잡으려고 데려온 거지. 대우해 주려고 데려온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거든. 나중에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수용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재건축은 수용 인정 안 해. 그런 거 대우해 주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니까. 수용 인정 안 해. 그럼 무조건 두드려 팬다니까. 두드려 패.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럼 지금부터 되게 두드려 맞고 있죠? 그래서 그게 재건축이다 이 말이야. 자, 됐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하시고 밑에 노블령 건축물을 우리가 다음에 보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4번에 정비기반시설 있죠. 5번에 공동이용시설 있죠. 어차피 이런 것들을 다시 하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길 넓히고 주차장 다시 만들고 이런 인프라를 까는 게 정비사업인데 우리 시험은 이게 정비기반시설일까요? 공동이용시설일까요? 구분하라고 문제를 물어봐요. 이게 정비기반시설일까요? 공동이용시설 구분하는 문제를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뭐 기반시설이 뭐 어떡하고 정비 공동이용시설이 뭐 어떡하고 하여튼 자주 물어봅니다. 다음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대지 있죠.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만 써야 돼. 다른 법에 쓰면 안 돼요. 나중에 건축법에 가도 대지가 나와. 우리 개론 시간에도 대지가 나와. 다 다른 거예요. 자, 정비법에 말하는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비법은 토지라는 말하고요. 대지라는 말을 다르게 써요. 토지는 사업을 하기 전에 땅을 토지라고.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뭐라 부르고? 대지라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대지라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이것도 다음에 보고요. 시행자는 아실 테고 또 토지 등 소유자 있죠. 얘를 모르면 또 큰일 나겠지. 일단 우리 토지 등 소유자는 그때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강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을 괄호로 묶어주세요. 2번에 재건축 사업을 괄호로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어놓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보는 거예요. 자, 물어볼 때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다른 사업은 무슨 사업밖에 없다? 무슨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달라? 눈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 마스크 쓰다가요. 순간적으로 누가 마스크를 내렸는데 나 놀랬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다시 마스크를 딱 쓰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야. 아, 진짜 마스크 벗으니까 못 알아보겠더라니까. 진짜 못 알아보겠다.
마스크 막 벗고 싶으신 분들도 있죠. 나는 마스크 벗으면 얼마나 이쁜데 내가 니는 내 얼굴 한번 못 보고 가면 평생 한이 될 거다. 이런 사람은 벗고 싶은데 마스크 끼라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마스크 미인이 있다니까. 마스크 미인이. 마스크를 끼도 대답을 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눈치를 봐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1번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을 묶어놨지. 2번은 재건축 사업을 묶어놨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무슨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다른 거야? 그 얘가 다르다고 그래야지. 얘 둘이가 다르다 그러면 안 되잖아. 얘가 맞고 얘 둘이가 다르다 그러지 말고 얘가 둘이니까.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뭐요? 토지 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야. 토지 등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토지 가지도 토지 등 소유자고요. 토지뿐만이 아니고 뭐도 있어? 건축물, 지상권까지 이 세 개를 가진 자를 우리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토지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고,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고, 이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인 거예요. 이게 요 1번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정비 사업은 다 정비구역에서 합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밑줄. 토지 밑줄 또는 동그라미. 건축물 소유자 밑줄 또는 동그라미. 그 지상권자 밑줄 세 개입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개를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에서 뭐라고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건축 보세요. 역시 정비구역에 위치한 밑줄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예요. 다르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부속이 뭐예요? 딸린 거죠. 딸린 게 부속 토지예요. 그러면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는요, 건물만 있으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거기에 딸려 있는 토지가 있어야 돼. 재건축은 무조건 집 짓는 거거든. 집을 하늘에 공정히 지을 수 없잖아. 땅이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결국은 조합원이 되는 거라니까. 그럼 우리 동네 재건축을 해. 그럼 내가 조합원이 되려면 건물만 있어서 안 되고 그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 지분이 있어야 돼. 그래 나는 재건축의 조합원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재개발은 우리도 재개발해. 토지만 있어도 조합원 돼. 건축물만 있어도 조합원 돼. 지상권자도 조합원 돼. 지상권자도 나중에 분양권은 없지만 조합원은 돼요. 차이가 나죠? 자, 우리 동네 재개발합니다. 토지만 갖고 있는 나는 조합원이 나중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만 갖고 있어도 된다. 그런데 재건축합니다. 토지만 갖고 있으면 조합원 돼 안 돼? 안 돼. 건물만 있으면 안 돼. 그 건물과 그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 지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재건축의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조합원 얘기만 하니까 아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안 만든다면서 얘는 아까 시장 운수 등이 한다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하냐? 중요해요. 시장 운수 등이 사업할 때 이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달동 내에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잖아. 분양하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해. 그러면 여기도 내가 토지 등 소유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지.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인지 아닌지 반드시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주택공사 등 돼 있죠. 그 주택이란 말 앞에다가 토지란 말을 좀 넣어주세요.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해줍니다. 토지주택공사 등. 자, 우리 정비법에는 공사가 딱 2개밖에 안 나와. 라는 말을 아까 도시개발법 할 때 얘기를 했던가요? 얘기했죠? 개발법은 공사 많잖아. 정비법은 공사 2개밖에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어요. 이 LH 공사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지방공사 나오죠. 우리 공법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공사 이 2개야.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정비법, 주택법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2개 밑줄 그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중에 주택법에 가도 요 두 개가 나오거든. 주택법에 이런 용어가 없어. 주택법에는 이 두 개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자 이런 용어가 없다니까. 그럼 여기는 왜 만들어놨을까? 많이 나온다는 거야 얘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들을 다 적으려면 길잖아. 그래서 줄여서 용어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비법의 공사는 걔들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 등 나오죠. 아까 조합 같은 법인이 만드는 약속을 뭐라고 한다? 정관. 그 법인이 만드는 건 정관.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 민간이 만드는 걸 뭐라고 불러? 규약. 규약. 세 번째 공공이 만드는 걸 뭐라 불러? 시행규정. 요 세 개를 묶어서 정관 등 규약 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 등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거기 3번 특시 특도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얘들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괄호 안에 시장군수 등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괄호 안에 시장군수 등이라고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앞으로 정비법을 못 읽어내. 전시대 시장군수 등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 정비구역을 지정했죠? 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비구역 지정했지? 정비사 결정했지? 무슨 절차? 관리계획 절차를 했잖아. 근데 이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일반 관리계획 결정권자하고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죠? 기억해야 돼.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결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잖아. 그럼 정비구역 사업 결정하는 거 구역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 하면 틀린다 이 말이요. 다르다 이제 알아야 돼. 어쨌든 간에 정비사업이 결정됐죠. 결정되고 나면은 행정청은 얘밖에 안 나와요. 시장군수 등밖에 안 나와. 우리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는 전신 얘거든. 대답하세요. 얘는 대구시장 있어 없어? 대구시장 있어 없어? 대구시장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시군구청장이라니까. 시군구청장. 아까 주간 견사 구청장이 한다고 그랬잖아. 시군구청장. 특시 특도는 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나오는 거고. 얘들을 줄여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을 하는 행정청은 얘밖에 없고 얘밖에 없고 정비사업은 행정청 시행자는 얘밖에 없어. 대구시장은 정비사업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구청장이 하는 거야. 아까 공사는 누구밖에 없어? 토지주택공사 등밖에 없죠. 그 두 개를 묶어서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하면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두 개야. 등 두 개만 닮으면 돼. 그게 공공시행자야. 그럼 얘들이 만드는 약속을 뭐라고 불러? 시행규정이란다면.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신탁업자가 들어가 있지요. 아니 그럼 신탁업자는 공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신탁업자가 만드는 걸 시행규정이라고 불러요? 이 법에서 하는 약속이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 토달 필요가 없어. 이 법에서 그냥 그렇게 약속한 거야. 신탁업자가 만드는 약속도 뭐라고 부르자? 시행규정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약속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갈까? 더 할까? 야 오늘 이제 내일은 수업이 없죠? 그래서 기차표를 예매를 하려고 아침에 오면서 깜빡했어. 저녁에 가는 걸 예매를 10시 50분 하여튼 뭐 근데 자리가 없어. 그래서 11시 59분인가 하여튼 그걸 예매를 했다가 와가지고 혹시나 보니까는 표 자리가 하나 생겨서 빨리 예약을 했어요. 예약해서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저녁반의 시간에 맞춤 내가 기차를 탈 수 있나 없나 이제 그게 문제는 예, 그게 문제. 하여튼 자세간이 제일 문제가 돼가는.
차를 갖고 오면 주차하기도 그렇고 저는 또 차 갖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차 안에서 자는 걸 좋아하지. 그럼 요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사업 결정한 1단계야. 그럼 이 계획이 국회법으로 치면 무슨 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요.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이 돼야 돼? 기본계획이 부합돼야 돼. 자,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이제 비교하는데 개발법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이었죠. 개발계획은 국회법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부합됐죠. 근데 정비법에는요. 정비법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 이제 개발법의 차이점이에요. 정비법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만든다니까. 자, 그러면 이 기본계획 우리 국회법에 공부하셨잖아. 기본계획 광역도시 이건 방향이잖아. 방향. 얘도 방향이거든. 얘는 정비사업의 방향 잡는 거야. 그러면 대구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국회법에도 기본계획이 있고 정비법에도 기본계획이 있어. 국토계획법의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죠. 그럼 종합계획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종합계획. 얘는 정비사업에 관한 방향만 잡는 거야. 그럼 뭐가 더 상위계획이에요? 국회법의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더 상위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그게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 맞춰가지고 정비법에는 정비사업의 방향을 잡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요게 차이점이야. 그럼 여기 1단계입니다. 요거 1단계 아니에요. 1단계란 건 사업 결정하는 계획이 1단계야. 1단계는 요게 1단계고 요거는 단계하고 관계없어. 의무적으로 대구시에서 수립해 놓는 계획이고 어느 동네를 정비하겠다면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 결정됐죠? 사업 결정되면 2단계는 누가 나와야 돼? 시행자 나와야지. 자, 시행자 나와가지고 무슨 계획을 작성해? 아까 정비법 이름 좀 달랐죠?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시행계획 밑에 동그라미 몇 개 있다가 공부할 거라고. 3개 공부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행계획에 대해서 뭘 받아야 돼? 인가가 나야 공사 끝나는 거야. 공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2단계라니까. 그럼 3단계는 공사하는 거거든. 정비사업도 수용한다 안 한다? 수용해 안 해? 수용을 안 할까? 아까 동그라미 3개 공부하면서 세 번째 동그라미 효과가 사업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해놓고는 수용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 응?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내 앞에 이 아가씨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 누군가를 떠올렸어. 누구를 닮았는데 남자 연예인 누구를 닮았네. 강남 눈을 닮은 것 같아. 강남이라고 알지? 살 빠진 강남. 맞죠? 나중에 한번 봐봐. 비슷해요. 강남이 잘생겼잖아. 누구지? 계속 궁금했는데 생각이 났어. 난 안 가르쳐도 생각나잖아. 안 가르쳐도. 아까 동그라미 3개 하면서 고시 효과는 이때부터 사업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 사업만 다르고 똑같다고 했잖아. 사업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수용한다는 거예요. 재건축은 아까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 못한다고 그랬고 다른 사업은 다 수용해. 다른 사업은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환지도 해요. 다 해. 그러면 수용 환지 방식을 여기서 별도로 공부 안 한다니까. 세 번째는 우리 정비사업은 무슨 방식만 공부하느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돌려주는 방식. 그걸 우리는 환권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아파트 돌려주는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앞으로 뭐라 부를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해요. 자, 이 관리처분 계획은 아파트 돌려주는 거. 아까 토지 돌려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지? 환지 계획이잖아. 환지 계획은 환지 설계하는 거지.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설계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분양 설계. 아파트 동수 배정하는 거야. 근데 왜 제가 앞에 띄워놨을까? 띄워놓은 이유는 아까 입치한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 여기는 분양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양 신청. 그럼 관리처분 계획인가? 우리 이제 여기부터는 또 뭐하고 비교가 돼야 돼? 환지 방식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야. 환지 방식, 환지 계획인가지?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인가야?
그러면 이제 공사에 들어가. 공사 끝났어. 공사 기간이 이렇게 짧아? 이렇게 하면 공사 끝났어. 이거는 몰라야 돼. 공사 끝났으면 관리처분 계획에서 아파트 몇 동 몇 호 준다 약속했죠? 그대로 줘야지. 그대로 주는 걸 새 아파트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환지 방식하고 비교하시라는 거야. 아까 환지 처분하는 환지 처분 했잖아. 환지 처분은 방식이 그 방법이 뭐였죠? 환지 계획에 약속한 걸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대외적으로 관보나 공보에 뭐였어요? 공고했잖아. 하니까는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했지. 여기는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개인적으로 통지하고 똑같아. 통지하고 대외적으로 여기는 공고가 아니고 고시한다고 그래. 그것만 달라. 고시하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환지 방식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 관리처분은 환지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 생각이 나야 쉽게 여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게 정비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실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했습니다.